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에 반대하는 유럽 8개 나라에 관세 10%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70년 넘는 나토 동맹까지도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건데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고 지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I'm the tariff king, and the tariff king has done a great job.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유럽 8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린란드의 군 파병 의사를 밝힌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으로 모두 미국과 정치군사 동맹을 맺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10%, 6월부터는 25%를 부과하고 그린란드 병합이 완료될 때까지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과 유럽연합에 각각 10%, 1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새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명분은 안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차지할 수 있는 데다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그린란드가 필수적이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덴마크를 찾은 미국 초당파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 people of Denmark are very anxious, are quite concerned, and the people of Greenland even more so, and that this current tone and tempo of statements about acquisition is not constructive. 미국 대법원이 관세 정책의 위법성을 판단 중인 상황에서 추가 관세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나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토 체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그린란드와 덴마크 전역에선 시위가 번졌습니다. 이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그린란드는 매각 대상이 아니다. 현지 시간 17일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수천 명이 모여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being Americans. We are here for show Mr. Trump and we will have Greenland to the Greenlandic and not for the United States. 유럽 국가 정상들도 추가 관세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일부이며 그린란드와 덴마크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완전히 잘못한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겁박이나 위협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며 관세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유럽 차원의 공동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Por ahora estoy coordinando una respuesta de conjunto de los Estados miembros de la Unión Europea sobre ese tema. 관세를 무기로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정조준하는 미국의 강경 모드가 냉전 시대부터 이어진 나토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해킹을 비롯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이어 그린란드 영토 야욕까지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앞세운 대외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대북 정책 역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JTBC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를 대량 살상 무기 지원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해킹 수익이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겁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단순 금융 범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대 행위이자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셈입니다.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북한의 사이버 불법 행위를 미국의 최우선 안보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About an issue that is a top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who face a major national security challenge. North Koreans are taking American jobs and they're stealing cryptocurrency from American owners. 미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안보 위협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대응의 중심축도 달라졌습니다.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을 특히 강력한 파트너로 지목하며 한미일 삼각공조를 핵심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 대응과 관련해 군사 옵션 적용 여부를 묻는 JTBC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식 무력 개입엔 선을 그었지만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미국을 겨냥한 위협으로 규정한 만큼 대북 정책을 외교나 제재를 넘어 국가 안보의 틀에서 다루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 이후 송구하다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제명이 정치 보복이란 입장은 유지했는데 친윤계는 사과를 빙자한 금쪽이 투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은 또 다른 계엄이라고 반발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가 벌어진 뒤 첫 공식 사과입니다. 그러면서도 제명 징계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당 안팎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친한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용기를 내준 한 전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역대 최악의 사과를 빙자한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장미 한 송이와 성경책, 독서대 등이 책상 위에 놓였고 지지자들의 응원 꽃바구니도 근처에 놓였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장 대표는 물과 소량의 소금만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고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안 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내일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갑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로 한 게 내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 입장을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인데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범법 행위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부동산 투기, 보좌진 폭언과 자녀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진 데다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청문회는 정상 개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 검증의 시간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청문회가 내일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득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 단독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면 여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통합 인선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입니다. 청문회가 개최되더라도 여당 일부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있었던 만큼 임명까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 소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다, 해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의 홍 신임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정부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전임 우상호 수석은 강원지사 출마를 준비할 걸로 알려지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사흘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 의원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임지은 기자,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김 씨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에 있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김 씨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 보좌관이 헌금 X 지정한 거 맞습니까? 네, 근데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이자 지역구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그리고 김경 씨 의원까지 이 세 명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먼저 김 씨 의원은 강 의원 측의 제안으로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전 보좌관인 남 씨와 함께 셋이서 카페에서 만났는데 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건넸다는 겁니다. 남 씨는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고만 주장하면서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강 의원은 남 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야 돈을 받은 걸 인지를 했고 남 씨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모두 각자의 책임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김 씨 의원의 진술 조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20일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JTBC 임지은입니다. 네, 오는 수요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사건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한 점,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한 점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내란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1호 판결이자 내란 사건 중 첫 선고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기억이 없다면서도 만류했던 기억은 있다고 주장해 선택적 기억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도 유죄로 봤습니다.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의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인지 법원이 첫 답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오모 씨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 씨는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광우병, 천안함 사건 등으로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 통일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남성 오모 씨. 5년 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86세대를 비판한 책의 저자라고 소개합니다. 기계공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번에 586이라는 이름을 어른들 위한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어떤 계기로 우파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광우병과 천안함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대가리가 깨졌다 이런 일이 왔던 게 중2, 3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도 광우병, 이게 또 제 중학교 때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정교조 출신 교사들의 설명이 보수적 성향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때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맥락이 안 맞.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한 거다. 당시 대북 문제를 언급했던 A씨는 실제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단체에는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B씨도 함께했습니다. 통일단체를 비슷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통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인기 사건을 조사 중인 군경합동조사 TF는 지난달 16일 B씨를 소환 조사했는데 조만간 A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두 나라 간 외교 통상 문제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건데 결국 쿠팡의 로비 활동이 미국 정가를 움직이는 거란 분석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한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마녀 사냥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조사본부장이 방미중이었던 지난주 미 의회에선 황당한 주장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여 본부장이 면담한 미 연방의원 7명 가운데 쿠팡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물만 2명입니다. 개별 의원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까지 나서 쿠팡을 감싸려 했단 말도 나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 등 여러 곳에서 쿠팡을 언급한 건 맞다며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측 반응은 그간 160억 원 가까이 쏟아부은 쿠팡의 대미 로비 활동이 배경이란 분석입니다.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이 촉발한 쿠팡 사태가 한미 양국 간 통상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한미 간 외교 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에 일어났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는 쿠팡 측의 일방적 회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먼저 발표하고 왜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끝까지 이걸 밝힐 거고. 대부분의 매출은 한국에서 내면서 미국 정치권 보호망에 기댄 쿠팡에 대해 보다 치밀한 대응도 요구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숨지게 한 6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람이 아닌 개를 들이받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는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승주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무단 횡단을 하자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가 이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전 6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성거읍의 한 왕복 4차로입니다. 사고를 낸 60대 A씨는 잠시 멈추더니 별다른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났습니다. 70대 보행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범행 1시간 뒤쯤 A씨는 사람이 아닌 개를 들이받았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개를 쳤다. 내 차도 부서졌다. 경찰이 곧장 A씨를 찾아갔더니 술 냄새가 났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뒤늦게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다며 범행을 시인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물차가 주택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7분쯤 경남 김해시 구담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 한 대와 전신주를 들이받고 주택가로 추락했습니다. 60대 남성 운전자는 약 4시간 만에 구조됐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파손된 주택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강원 강릉시 강동면 7번 국도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31살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40살 남성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무인 카페는 인건비 부담이 적어서 창업 아이템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점주들 사이에서 커피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또 일부 기계는 안전 표시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약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무인 카페를 시작한 30대 박모 씨.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쯤 커피 기계 문제로 애를 먹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 커피가 갑자기 이유 없이 안 나오고 결제는 됐는데 그냥 컵만 딱 나오고. 본사에 수리를 요청해 다녀갔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슈퍼바이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연락 잘하고 있다가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그 단톡방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스스로 자극적으로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 돌봐야 할 아기가 있어 시작한 무인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은 비울 수 없게 됐습니다. 감정이 울컥해지는 부분이 내 애기 엄마잖아. 애기가 어리잖아요. 믿고선 가맹을 차렸는데 저희 신랑이 노이로 제가 걸려가지고. 비슷한 일로 영업을 중단한 점주도 있었습니다. 제빙기가 스톱이고 얼음이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대기하고 있고 그냥 물바다. 첫날부터 장사를 못했어요. 기계 화면까지 작동을 멈추면서 결국 1년 만에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다는 일부 무인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장으로 음료가 어렵다는 안내문을 준비해둔 이 가게. 안전인증 마크에 시리얼 번호와 기계 제조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 제품은 제조 년월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적혀야 합니다. 또 다른 매장 기계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최근 해당 무인 카페 커피 기계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인 카페 측은 JTBC에 커피 기계가 출고될 때 시리얼 넘버가 붙어서 나간다며 경찰에서도 이미 조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틀 안에 AS 처리 비율이 81%라는 결과도 있다며 일부 점주들이 의도를 가지고 무리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대통령이 피자라도 보내라며 공로를 칭찬했던 경찰관이 특별 포상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주 제1회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정훈 경감에게 200만 원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허 경감은 1,600여 개의 공공기관 누리집을 모두 분석해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잘못 표기한 곳들을 찾아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동물권 논란으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당초 올해까지 벨루가 벨라를 방류하기로 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극해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최우선순위였지만 러시아 측이 협조하지 않아서 어려워졌고 캐나다 쉼터로 보내는 것도 소음 문제로 벨라에게 스트레스가 클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대안을 더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작년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183만 6천여 대로 11.3%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점유율이 11%를 넘은 건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GM과 도요타, 포드에 이어 4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병든 인물로 지칭하며 이란이 새로운 지도자를 찾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하메네이가 수천 명이 숨진 이란 반정부 시위의 책임을 트럼프 탓으로 돌리자 곧바로 맞받아친 겁니다. 자신이 미국을 운영하듯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라고도 했습니다. 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다양한 매력으로 차곡차곡 연기의 폭을 넓히고 있는 배우 문채원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출연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 네, 데뷔해서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너무 영광스러운 기분까지 들 정도로 진짜 데뷔해서도 처음이지만 태어나서도 처음이니까요. 뉴스에 출연하는 게. 네. 별로 긴장은 안 되신? 긴장 많이 되고 있어요.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영화 하트맨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직 스코어가 이제 쌓여가야 하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고 너무 호응을 열띠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에너지 받고 왔어요. 네. 이 하트맨이란 작품을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누군가의 첫사랑 역할로 나오는 그런 것도 저한테는 큰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여배우로서 좋은 필모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우 선배님하고의 호흡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더 지나면 제안받을 작품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좋아했던 연예인이 권상우 씨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연기를 같이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는 마치 선배님하고 그 전에 한 작품을 한 것만 같은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았었구나. 그럼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합이. 그래서 호흡은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이 시사 때 가장 안절부절 못했던 장면이 춤추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네. 두 분 다 몸치라고 했는데 촬영하실 때 어땠어요? 저희 감독님께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대부분의 장면을 굉장히 흡족해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웃으시기도 하시고요. 저희 춤출 때 되게 표정이 복잡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도 심각한 몸치예요. 잘 출 거를 기대하셨는데 만족감을 드리지 못해서 감독님 죄송했습니다. 한번 저희가 완성본으로 보겠습니다. 네. 극장에서. 네. 영화가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150만 명 관객을 넘으면 명동에서 네. 코르티스의 춤을 추겠다 하셨는데 혹시 춤 연습을 하고 계실까요? 아직 적극적으로 하고 있진 않은데요. 이렇게 좋아하는 영상 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몸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어려운 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너무 좋아해서요, 코르티스 멤버 모든 분들을요.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요. 춤도 사실은 몸만 따라준다면은 소화해내고 싶은데 만약에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0.8배속으로 제가 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네, 조금 천천히. 간단한 손동작이라도 한번 여기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당기는 게 있더라고요. 패션이란 노래에서. 그래서 제가 잠깐 맛보기로만 보여드렸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많이 보시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손익분기점이 넘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10년 전 인터뷰에서는 10년이면 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지라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보다 또 10년이 흐른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쩔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신선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제 모습이 제 기준에선 뻔하게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도 정답이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나 역할이 있으세요? 앵커님처럼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여성 캐릭터도 너무 맡아보고 싶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그냥 바로 뉴스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보여주시길. 언젠간. 기대하겠습니다. 일상의 즐거움은 주로 어디에서 찾으세요? 저는 여전히 좋은 영화나 좋은 책, 좋은 드라마 이런 거에 그 내면의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관객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즐거움을 느끼고 또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상을 보내고 제가 일상에서 얻는 즐거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감정선이 풍부해져야 네. 연기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보는 마음에 드는 영화라던가 네. 그게 있었나요? 작품이? 근래 가장 많이 본 영화는 하트맨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술 시사부터 해서 무대 인사 할 때도 뭐 언론 시사 할 때도 봤었고요. 보고 집에 갔었고요. 근래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관객들도 아마 채원 씨의 코르티스 춤을 보기 위해서라도 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서 꼭 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로서 최종 지향점이나 대중분들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흡입력이 있는 배우다라는 얘기가 연기 잘한다는 이야기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듣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여러 역할,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시기를 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밤부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절기상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인 모레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갑니다. 글피 아침 기온도 영하 16도를 기록하는 등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